진우는 끝없이 펼쳐진 나무의 바다를 보며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은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성격이었다. 자연의 광활한 공간 속에 우뚝 서 있는 것은 그 크기로 인해 이 지역을 지배하는 듯한 웅장한 흰색 석조성이었다. 이 성은 넓이와 높이 모두에서 풍경을 가로지르는 위압적인 건축물로 진우는 그 건축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베루를 불렀고 베루는 즉시 진우의 옆에 나타나 완전한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었다. 진우의 명령에 따라 베루는 그의 이마를 땅에 대어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냈다. 진우는 성을 보며 적합한지 의심했습니다. 너무 웅장해 보였고 정말 자신의 거처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베루는 늘 존경심을 품고 그의 주군에게 이보다 못한 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건물 꼭대기에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벨리안이 합류하자 갑작스런 좌절감이 밀려왔다. 벨리안은 베루 옆에 겸손히 앉아 그들의 군주에 대한 존경을 함께 나누는 듯했고 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자신이 그들의 군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벨리안에게 물었다. 벨리안은 엄숙히 모든 그림자 병사들의 삶이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의 생명이 끝나면 그들의 생명도 끝난다. 진우는 그림자 군대의 가장 큰 힘이 변함없는 충성심임을 알았다. 이는 그들의 존재가 그의 것과 연결된 이점이었다. 그러나 이 힘을 생각하며 다른 면을 보았다. 그들의 절대적인 결속이 적들이 그의 권력을 노려 악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진우는 병사들의 충성이 강력한 자산이자 잠재적 약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함없는 충성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를 강하게 하면서도 운명을 그들과 묶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 군대의 또 다른 충실한 기사 에그레스가 걱정을 표했습니다. 에그레스는 솔직히 그들이 적과의 전면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진우는 군대의 한계를 알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 벨리온에게 돌아섰습니다. 벨리온은 적의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100배 많을 것이라 추정했고 이는 그의 그림자 군대를 불리하게 할 압도적인 이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상대가 최소 1000만 명의 군대가 될 것임을 깨달으며 확률을 계산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라는 긴급 호출이 전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우의 경고를 따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공포와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메시지에 대한 반대도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진우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극단적인 경고의 신뢰성을 의문시했습니다. 회의론자 중에는 캐나다의 S랭크 헌터 제이 밀스가 있었다. 그는 진우와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도망치는 생각을 비웃었다. 기회가 있었다면 밀스는 진우의 경고를 단순한 겁주기 전술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진우가 두려움을 이용해 게이트를 독점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밀스의 관점에서는 진우의 경고가 과장된 위협에 불과했으며 진우의 말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당당하게 반발했습니다.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해설자와 패널들이 진우의 동기를 논의하며 커지는 분열을 다루었습니다. 일부는 세계 최고 헌터 중 하나인 진우의 경고가 가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며 경계했습니다. 한국 헌터 협회에서 짐철은 이러한 발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헌터들이 캐나다에 모여 제밀의 지도 아래 결집하고 있었다. 이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강력한 헌터들까지 끌어들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게이트에 도전하려는 공동 목표로 뭉치게 했습니다. 이 집결의 의미에 대해 걱정한 짐철은 상황을 진우에게 보고했고 진우는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8적군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한국에 가까운 위협, 특히 가족에게 위험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중히 전략을 세운 후 진우는 다음 단계로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근 세력과 싸우고 고향 주변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우는 다가오는 전투에 대비하면서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그의 그림자 군대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길에 위험이 많았지만 그는 군주들과의 전쟁에서 각 단계가 중요함을 알고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진우는 임무를 준비하며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는 정부 관리들이 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대신 유명한 중국 사냥꾼인 리우 지징이 그를 맞이했다. 리우는 관리들이 계획한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진우를 환영하기로 결정했다.
진우가 주위를 둘러보자 그는 멀리서 거대한 문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 문은 공항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하여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모습으로 어두운 존재감으로 풍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리우는 이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새로 나타난 문이며 전례 없는 규모와 위협을 가진 포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리우는 진우를 밖으로 이끌며 불길한 문 아래 모인 10만 명이 넘는 중국 사냥꾼들로 구성된 정계 군대를 소개하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이곳에 모인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우는 자국의 군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이것이 평범한 집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군대는 수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각자 전투에 대비된 숙련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리우는 시계를 보며 순간이 다가오자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보는 동안 진우는 손을 들어 간단한 명령으로 그림자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강렬한 힘이 공기를 채웠고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진우 병사들의 압도적 존재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오싹한 에너지가 대열을 가로질러 퍼지며 무겁고 억압적으로 주변 사냥꾼들을 짓눌렀습니다. 리우는 그 광경에 놀라며 진우가 다른 차원에서 작전 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전장에 내려오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리우는 진우를 보며 그를 둘러싼 그림자 생명체 군대에 감탄했어요. 그 광경은 경외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줬고 리우는 진우의 막대한 힘을 깨달았어요. 한편 베루는 짜증을 내며 진우의 왼쪽 자리를 주장했습니다. 진우는 살짝 밀어 베루를 빠르게 진정시키며 리우가 그들의 동료임을 조용히 상기시켰습니다. 리우는 그림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진우를 보고 놀랐어요. 진우가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이 생각에 빠져들기 전 모인 부대 중 한 사냥꾼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진우의 눈은 날카롭게 집중하며 좁아졌다. 주변 사냥꾼들은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숨을 죽였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침묵은 긴장감을 더했고 공기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진우 옆에 서 있던 벨리오는 문 너머의 공허함을 느끼며 문을 쥐에 깊게 살폈어요. 그 공허함엔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 벨리아는 문 안에서 어떤 존재도 감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우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고 그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에게 서서히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자 진우는 벨리온에게 세계 다른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벨리온은 문 근처의 다른 그림자 병사들도 비슷한 침묵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잠복 중인 세력의 징후는 없었어요. 진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고 예상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전의 가정을 되짚으며 놓친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그의 마음은 갑작스럽고 무거운 깨달음에 가라앉았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누는 적들이 여러 게이트의 병력을 나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나빴어요. 그들은 아마도 모든 병력을 한 게이트에 집중시켰고 그 게이트는 제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는 제이 밀스가 동료 헌터들 사이에서 굳건히 서 있었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헌터 성진우의 경고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밀스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근처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모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결단과 용기를 외쳤습니다. 표지판에는 대담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캐나다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헌터들이 우리와 땅을 지킬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문에서 무엇이 나오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두려운 위협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밀스는 위의 문을 보며 거대한 포털이 열리자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들처럼 어떤 생명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사냥꾼들은 서로 불확실한 눈빛을 교환하며 중얼거렸다.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진우가 위협을 과장한 것일까? 그러자 침묵을 깨고 하나의 형체가 천천히 문에서 내려왔다. 처음에는 외딴 인간형 생명체처럼 보였지만 밀스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낯선 이는 붉은 머리와 거친 수염을 가졌고 갑옷은 은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우아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차분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그는 제게 다가갔습니다. 밀스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의 질문은 침묵을 깨며 제이에게 이곳의 지배자인지 물었다. 제이는 그의 모습에 놀라 예상했던 악마의 짐승이 아님을 바로 알아차렸다. 신비로운 인물이 내려오자 제이 밀스 주변 사냥꾼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옷 입은 악마 같은 짐승을 보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명체들이 장비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였다. 고대 룬 문자로 소통하는 이들이 지능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인간과 직접 대화하고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부 사냥꾼들은 이론을 세웠다. 이 말을 듣고 제이 밀스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인간과 짐승이 대화한다는 생각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통찰력에 자신이 있었고 드디어 성진우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확신했다. 그의 생각에 그것은 완벽히 맞았다. 진우는 아마도 그들과 대화해 충성을 얻고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 첫 번째 문에서 온 생물들을 통제했을 것이다. 제이에게 이 괴물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이 진정한 열쇠였어요. 자부심에 차서 제이는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내가 왕이면 어떡하죠? 하지만 빨간 머리의 인물은 감명받지 않았어요. 그는 제이와 주변 사냥꾼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자신이 찾는 진짜 인물은 여기에 없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에서 기누는 캐나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초조해졌어요. 그곳의 큰 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는 통신 담당 사냥꾼에게 연락을 요청했지만 지연이 계속되자 기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심한 그는 자신의 전화를 꺼내어 반대편에 있는 특수 요원 아담 화이트에게 신속히 전화를 걸었어요. 아담은 빠르게 대답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아담에게 캐나다 게이트 근처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아담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기누는 그의 예리한 청각으로 배경에서 희미한 환호 소리를 듣고 깊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기누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하여 에이담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아담은 솔직히 대답하며 자신과 여러 요원들이 캐나다 게이트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누의 좌절감이 즉시 치솟았다. 왜 그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일까? 아담은 캐나다 게이트 주변의 긴장감에 직면하여 그와 많은 미국 요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누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 애쓰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담에게 캐나다의 큰 문에서 최근 활동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아담은 모든 것이 조용하다고 답하며 그 문도 다른 문들처럼 비어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누는 최악을 막을 시간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 잠시 안도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기누는 요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가 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담은 당황한 목소리로 그 인물을 묘사하며 불길한 포털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긴장된 어조로 그는 아담에게 차나 도망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서 뒤돌아보지 말고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반응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리며 전화가 끊겨버렸고 기누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담을 부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담은 놀란 목소리로 주변의 끔찍한 장면을 묘사했어요. 강력하고 존경받던 최고 등급의 헌터들이 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순식간에 그들의 몸이 불타오르며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위험을 깨달은 진우는 아담에게 급히 외쳤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기회 있을 때 이 악몽에서 도망치라고 했어요. 문 근처에서 탈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과 짐승들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끝없이 몰려드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압도된 그는 이런 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진우는 긴박함을 느끼고 아담을 구할 기회가 한 번뿐임을 알았어요. 결심한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아담에게 배치한 그림자 병사를 집중해 조종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 하이오크 섀도우 솔저가 손을 뻗었다. 아담의 손목을 잡고 그들을 구하려고 순간이동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존재가 나타났다. 중년 남자가 파충류 같은 눈으로 그림자를 노려봤다. 그의 시선엔 어둠의 힘이 가득했다. 그 남자의 불길한 에너지가 공기를 타고 퍼져 아담을 마비시켰다. 그들이 도망치기 전 그 남자는 이를 드러내며 돌진했어요. 그의 입은 강력한 공격으로 불타는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입에서 불길이 쏟아졌어요. 불길이 하이오크 섀도우 병사를 순식간에 삼켜버려 무로 소멸시켰다. 아담의 비명이 불길에 삼켜져 메아리 쳤고 진우는 섀도우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오직 침묵과 차갑고 공허한 두려움만이 남았다. 진우는 이를 악물며 속에서 끓는 좌절과 후회를 느꼈다. 그는 이제 상대를 과소평가했음을 알았다. 그림자 군대의 강점을 완전히 파악한 그들은 그를 상대하려 교묘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여러 게이트의 병력을 나누는 대신 그로부터 가장 먼 게이트에 정운을 집중시켜 그를 함정에 빠뜨렸고 마치 그들이 원래 계획을 따를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8개의 문이 열렸지만 진짜 위협은 하나였다. 그의 이점을 피하려는 책략이었다. 이제 그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았다.
그가 캐나다로 급히 가도 곧바로 압도적인 대치 상황에 맞닥뜨릴 거예요. 전면전이 벌어져 상황을 늦추거나 더 전략을 짤 기회가 없을 거예요. 기누는 이 오판의 무게를 느꼈다. 시간을 벌려던 그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리우즈강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기누에게 다가가며 망설이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통신을 맡던 사냥꾼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끔찍한 것을 본 듯 창백했다. 그는 말하려 애썼지만 충격이 얼굴에 드러났다. 하지만 진우는 그가 말을 끝내지 않아도 됨을 알았다. 용왕은 잿더미 속에 서서 파괴의 광경을 어두운 만족감으로 바라봤다. 그는 눈을 감고 팔을 올리며 오랫동안 갈망했던 자유의 본질을 포용했다. 심장 박동, 공포의 비명, 존재들이 사라지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이는 그에게 큰 기쁨을 주는 뒤틀린 교향곡이었다. 천둥 같은 충격과 함께 고대 용들이 그의 주위에 착지하며 치명적인 힘을 뿜어냈다. 두 군주가 합류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드래곤 왕의 목소리는 권위와 열정으로 울려 퍼지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선언했습니다. 파괴하고 삼키고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용의 군단이 움직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아래 모든 것에 불을 뿜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파도처럼 땅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닿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집어삼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의 사무실에서 소리 없는 TV가 가끔 깜빡이며 마법 생물들이 날뛰는 장면을 비췄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술에 취해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방송국들이 그 영상을 반복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막을 수 없는 힘을 상기시켰다. 감독의 사무실에 홀로 있는 데이비드는 거대한 문에 배치된 모든 이들의 운명을 상상하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사냥꾼들, 요원들, 기자들, 그들은 아마도 용의 군대와 괴물 같은 생명체의 무리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압도적인 숫자에 대항할 수 없었고 데이비드는 송진우가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충고가 거의 아무도 따르지 않은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파멸의 확신에 사로잡혀 데이비드는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며 이 괴물 같은 파도가 미국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세상이 끝났다고 느끼며 불가피한 일을 기다렸다. 그러다 갑자기 사무실 안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데이비드는 어깨에 닿는 손을 느끼며 어두운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뒤에 있는 인물을 알아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인물은 성진우였다. 진우의 존재감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표정엔 목적이 있었다. 그는 방문 이유를 설명하며 특정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의 요청을 강조하며 카미시의 룬스톤을 데이비드에게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진우의 방문이 중요하단 걸 알았어요. 그는 카미시의 룬스톤이 헌터국 관리해에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관료적인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국의 파멸, 어쩌면 인류 자체의 파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절차와 형식은 사소하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린 데이비드는 아직 약간 취해 있음을 인정하고 룬스톤을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기누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기누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 돌을 이용해 괴물의 침공에 대한 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그들은 사냥꾼 지휘 본부의 9번째 지하층으로 신속히 이동했으며 그곳에는 귀중한 룬스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이 지옥의 짐승들을 지구로 보낸 강력한 존재들, 즉 지배자들에 대한 기누의 발언을 되새겼다. 그들이 룬스톤이 있는 유리 진열장에 가까이 다가가자 데이비드는 이 돌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 궁금해하며 생각을 말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지배자들의 계획이라면요. 진우는 룬스톤이 원래 지배자들이 인류에게 제공한 도구로 악마와 같은 짐승들을 사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치자의 목표는 인간과 짐승의 치열한 전투를 장려하는 것이었고 짐승들은 만화가 지구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희생은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 결과였습니다. 야수가 죽으면 그 힘은 이 돌들에 봉인되었고 이는 인간을 괴물 같은 적들에 맞서 강하게 하기 위해 통치자들이 설계한 메커니즘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이 새로운 이해를 하며 인류가 그들의 이해를 넘는 존재들에 의해 조종되는 치명적인 게임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들 앞에 룬스톤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유물이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무기였다. 데이비드는 의심과 희망이 섞인 질문을 진우에게 던졌다. 이 룬스톤들이 과연 압도적인 적에 맞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진우는 결연한 태도로 시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 데이비드는 진우를 사냥꾼 지휘 본부 근처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드문 능력을 가진 여성 노르마 셀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놀라며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죠. 그녀는 그의 내면에 한때 어둠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녀의 통찰을 인정하며 한때 엿보았던 어둠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노름에게 자신의 미래를 봐달라고 요청했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고 환상이 펼쳐지자 얼굴이 슬퍼졌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물이 고였습니다. 본 것의 무게에 눌려 진우가 맞이할 투쟁의 지식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홀로 짊어질 큰 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미래에서 본 고통과 희생에 감동하여 한 사람이 그런 운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전쟁은 고독 속에서 싸워질 것이라 암시했어요. 그녀의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이 그를 안심시킨 듯 기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호의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방문에 사과했어요. 그녀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진누는 발밑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고 노르마는 그가 짊어질 미래의 무게를 홀로 남겨졌다. 그의 희생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할 세상을 위해 싸우는 미래였다.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 서서 기누는 순간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걸 느꼈다.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찾던 사람을 찾아냈다. 그는 번호를 눌렀고 잠시 후 차혜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그는 평온함을 느꼈고 정상적인 것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혼란 속에서 진우는 연락 못한 걸 사과하며 얼마나 바빴는지 설명했어요. 혜인도 자신의 삶이 정신없이 바빴다고 전했어요. 서로 오랜만에 만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만날 걸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 재회는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아프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시 만나러 와달라는 간단한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진우는 부드러운 결의로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안심시키는 말투에도 차에이는 마음속 희미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감정은 그녀의 차분한 외면 아래서 조용히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정의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며 생각을 끊었다. 진우와의 통화에서 남은 감정과 현재 순간의 긴박함 사이에서 헤매던 혜인은 다시 집중했다. 한편 그녀가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전 세계의 헌터 연합이 모이고 있었다. 아시아 헌터 연합, 유럽 헌터 연합, 아프리카 임시 길드 연합, 그리고 중국 긴급 대응 연합이 수십만 명의 헌터를 파견하며 동원되었다. 모든 연합은 앞에 놓인 압도적인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각각의 연합은 불가능에 맞서는 인류의 최후의 저항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심 한가운데 서서 진우는 눈을 감고 집중하여 땅을 침략하는 거대한 군대 속에서 용왕의 뚜렷한 기운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가 그것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엔 폭풍의 눈과 같은 어둡고 강력한 존재감, 그 먼 거리에서 그의 시선은 용왕에게 고정되었다. 그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충돌 속에서 각 군주는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올 전투를 인정했습니다. 파괴를 자랑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에 기뻐하는 용왕은 진우에게 직접 맞서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늘 속에 숨지 말고 대면하라고 말입니다. 진우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너에게 간다. 부서진 건물 꼭대기에 서서 용왕은 아래 황량한 광경을 살펴보았다. 잠시 그는 상대의 침묵을 생각했다. 진우가 무엇을 계획 중인지 궁금해하며 그림자 군주가 용왕의 1천만 대군에 밀려 후퇴한 건 아닌지 고민했다. 순식간에 미사일이 그의 얼굴에 맞아 폭발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미사일은 계속해서 쏟아졌다. 드래곤킹은 불과 파편이 터지는 중 흥미롭게 폭격을 지켜보았다. 높은 상공에선 군인들과 전투기들이 긴장된 목소리로 통신하며 그들의 공격이 드디어 피해를 입혔기를 바랐다. 그러자 용왕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형상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의 진격을 잠시라도 지연시키려 목숨을 건 조종사들은 그들이 맞서는 괴물을 보고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부서지고 압도적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짜증을 차가운 분노로 바꾸며 파괴의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파멸의 불길이 뿜어져 전투기를 삼키고 소멸시켰습니다. 항공기 잔해가 산산조각 나자 용왕은 하늘에 울리는 강력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전율을 일으키는 선언이었고 그림자 군주에게 전쟁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도전장이었다.
진우는 멀리서 울려 퍼지는 드래곤 왕의 강력한 포효에 의해 눈을 떴다. 그것은 신호였고 전투를 알리는 호출이었다. 진우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베루가 만든 하얀 성에서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반성하며 보냈다. 광활한 방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그 빈 공간은 진우에게 뜻밖의 평온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의 크기에 대해 베루를 꾸짖었던 것을 약간 후회했고 이제 다가올 대결을 준비하며 그 고독함에 감사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우는 베루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우의 부름에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베루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더 이상 말을 잇기 전에 기누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걱정을 느낀 벨리온은 베루와 함께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주의를 표명했다. 이그리스도 벨리온의 걱정을 공유하며 기누의 안전에 대해 나섰다. 기누는 헌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세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림자 군인으로서 그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전투는 계산을 넘는 용기가 필요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 그림자 군주 아스본이 떠올랐다. 아스본은 한때 진우의 굽히지 않는 성격을 존경했고 무모한 길이라도 항상 위험에 맞섰던 진우를 기억했다. 제누는 이 상황에서 애쉬본이 어떻게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다른 빛의 조각들이 최고 존재에 반항할 때도 홀로 서서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벨리온은 아스본의 유산을 기억하며 과거의 무게를 느끼고 진우에게서 익숙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진우의 용기는 아스본과 닮았고 그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벨리온은 충성을 맹세하며 머리를 숙이고 진우의 대의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벨리온은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군. 그의 맹세는 베루와 이그리스의 조용한 동의로 나타났고 그들도 그의 결의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진우는 군주들의 변함없는 충성에 힘입어 다가올 치열한 전투에 완전히 준비된 차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한 결의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으며 이 순간이 가족에게 연락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벨리아는 진우의 마음을 읽고 조심히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망설였고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결의를 약하게 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주저하게 할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진우는 손에 힘을 주었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휴대폰이 부서졌다. 조각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땅에 흩어졌다. 전투가 끝난 후 운명이 허락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준비한 진우는 신호를 보냈다. 가자. 미국 공군의 명성이 자자한 강력함도 파괴 군대라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마수는 전투기를 끈질기게 추격했고 곧 거대한 마수가 입을 크게 벌려 전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으로 쪼개버렸다. 한 조종사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전투기가 부서지기 직전에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는 공포에 질려 동료 조종사들이 무자비하게 전멸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식간에 화약과 피의 강한 냄새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고 마법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돌진하는 소리가 그의 공포를 키웠어요. 그는 급히 낙하산 끈을 잘라내고 가까운 소총을 잡아 희망에 매달렸다. 총알이 방가쇠를 떠날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고 다가오는 짐승들을 겨냥해 영업 후 발사했다. 총성이 울렸지만 짐승은 멈추지 않았어요. 곧 탄약이 떨어지고 빈 무기와 함께 암울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위한 탄환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리고 절망이 그를 덮치자 바퀴벌레 같은 괴물 하나가 다가와 위협적으로 그를 압도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숨죽이며 저주를 내뱉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공기를 가르며 짐승을 산산조각냈어요. 마치 거대한 조종사가 마비된 듯했죠. 그의 숨이 멎을 듯한 경외감과 불신이 눈앞의 광경에 가득했어요.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구원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단검을 손에 쥐인 아시아 남성에게 고정되었다. 이 사람은 헌터 성진우였다. 그의 등은 파일럿을 향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과 안도감을 줬다. 진우는 잠시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조종색에 도망가라고 분명히 전했다.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그럴 이유가 있었다. 전투에 끌린 피에 굶주린 그림자처럼 새로운 마법 짐승들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당황하고 절박한 조종사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진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진우는 침착하게 빠르게 다가오는 괴물 같은 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짐승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스킬, 통치자의 권위를 발동했습니다. 그 순간 다가오던 마수는 갑자기 멈춰서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빠른 힘으로 그 생명체들은 부서지고 찢겨져 형태가 사라졌고 어두운 액체가 전장에 튀었습니다.
이 굳은 결의로 기누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 다짐했습니다. 전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쓰러진 병사들 사이 기누는 마음을 다잡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강력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응답하라. 검은 손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자네를 차지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수백 마리의 마수들이 깨어나 그들의 형체가 심연에 삼켜진 채 주인을 따라 다가오는 폭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전장에 나타나자마자 용왕의 시선이 즉시 그의 위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용왕은 동부전선의 그림자 군주의 도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본능이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하여 새로운 위협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변신의 군주 요구무는 상황을 고려하며 그들이 모든 병력을 모아 기누에 대한 통합 공격을 감행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조급함은 분명했고 이 외로운 도전자를 무너뜨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철신의 군주 타르낙은 더 전략적으로 주시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게누의 그림자 군대에 그의 죽은 자들의 군대가 없다는 것. 철신의 군주는 게누가 병력을 더 넓은 지역에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다른 준비 중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용왕은 조용히 게누의 전술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혼자 나타나 그들의 군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림자 군주는 직접 대결을 피하고 아마 시간을 더 벌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섬세한 게임이었고 용광은 진우의 계획을 경계했습니다. 답 없는 질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림자 군주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뉴스 앵커들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보도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마수들을 제압하려 파견된 헌터들과의 연락이 끊긴 후 미국 정부가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민간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며 다가오는 파괴를 막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괴물들은 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짐철은 뉴스를 주의 깊게 시청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재앙의 규모를 처리하면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캐나다가 무너진 후 이제는 모든 힘을 가진 미국조차도 괴물들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파괴는 확산되고 있었고 인류는 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짐철은 세계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상황을 생각하며 과연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기적,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했다. 어느 순간 적의 수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계속했어요. 그의 몸이 자동 조종 모드로 바뀐 듯 마법 짐승 무리를 쉽게 베어 넘겼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수십 마리의 생물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그림자 군대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그가 맞서야 할 끝없는 수의 짐승들에 비하면 그것마저 작아 보였다. 진우는 마치 기계처럼 그의 몸은 초인적인 동작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생명체가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각각이 새로운 그림자 병사가 되었습니다. 전장은 곧 검은색으로 뒤덮였고 그림자의 광대한 바다가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이 삼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누의 움직임마다 어둠이 더욱 커지며 검은 물결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지속되자 게누는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윈들이 드래곤족의 인도 아래 하나로 움직였다. 그들은 햇빛을 가리며 전장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군대는 다른 군대와 달랐고 기누는 그들이 파괴의 군대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적의 물결임을 깨달았고 드래곤 킹은 여전히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우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투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드래곤 킹이 망설인다면 진우는 그가 행동하게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는 드래곤 왕이 그를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용족의 신호에 따라 와이번들이 일제히 진우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진우는 단 한마디로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전장에서 널브러져 있던 마수들의 시체가 즉시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새로 형성된 그림자 병사들은 몰려오는 와이번 무리에게 몸을 던져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와이번 무리 중 큰 용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곧 입안에 밝은 빛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예고 없이 용은 파괴적인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불길은 전장을 가로질러 포효하며 그림자 병사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고 그들을 강렬한 열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타는 공격을 끝낸 후 용은 고도를 높이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용족들은 자신만만하게 지켜보며 단순한 만화로 만들어진 그림자들로 위대한 용왕에 맞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믿고 그런 창조물들이 그들의 힘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은 곧 위에 무언가 있음을 감지했어요. 진우는 카이살의 등에 올라타 용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움직여 용이 반응할 틈이 없었어요. 위험을 인식했을 때 등골을 타고 소름이 내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진우는 비처럼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진우는 순식간에 용의 머리 위에 착지했어요. 강력한 일격으로 칼날을 용의 두개골에 꽂았고 단검의 오라는 깨끗하게 베어냈습니다. 치명적인 일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용의 거대한 몸은 생명력이 즉시 사라지면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한편 용광은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병사들 중 일부가 진우의 성장하는 그림자 군대에 흡수되었습니다. 용왕은 그 도발을 분명히 느꼈고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면 공격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우의 그림자 군대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드래곤킹은 변신의 군주 요가머트에게 뒤에 남아 그림자 군대가 그들을 압도하려 할 경우 매복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가머트는 명령을 이해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헌신한 용왕은 전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모두 동부 전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포털이 소용돌이치며 나타나자 파괴의 군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되었다. 서부 전선에서는 전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혼돈의 세계에서 온 마법 짐승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미군 마지막 방어선이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암울했다. 절망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군인들은 주저없이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격하라는 명령을 외쳤고 짐승의 다리나 팔을 쏘아 속도를 늦추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사냥꾼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어요. 공격을 주도한 것은 민첩하고 치명적인 벌레 유형의 마법 짐승들이었죠. 그들은 총알 세례를 무시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벌레들은 빠르게 전진하며 날카로운 다리로 거리를 쉽게 넘었습니다. 군인들의 총격은 빠르고 격렬했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법 짐승 중 하나가 공격을 준비하려던 순간 강력한 힘이 갑자기 그것을 강타했어요. 쾅!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펀치로 그 짐승은 거리를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충격은 엄청났고 생물의 몸이 땅에 부딪히면서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전장에 도착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던전에서 이 생명체들을 이미 본 적 있었다. 토마스 안드레는 전장을 둘러보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 있는 괴물들은 그가 이전에 보거나 물리친 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안도감에 휩싸여 스캐빈저 길드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눈에 희망이 다시 깃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유독 강력한 마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서서 전투를 잠시 지켜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존재의 오라는 하급 몬스터들과 달리 위협적이었어요. 철의 몸을 가진 군주, 타르낙이었죠. 그는 괴물 같은 인간형 생명체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존재였어요. 타르낙은 이전 만남에서 토마스 안드레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괴물 군주에게 거의 죽을 뻔했죠. 타르낙은 위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토마스는 눈앞의 위협에 거의 무관심한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상황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 복잡함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토마스 안드레 발밑에서 진한 먹빛 어둠이 퍼지기 시작해 빠르게 땅을 덮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찬 그때 토마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누 군대의 거대한 인물 벨란 대원수는 예리하고 정중한 말투로 상황을 설명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그림자에서 거대한 개누 그림자 군대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토마스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 힘의 등장은 군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르낙은 너무 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 군대는 인간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타르낙은 용왕과 연락하려 했지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텔레파시 시도는 침묵으로 돌아왔고 그는 동료들과 고립되었습니다. 전장을 빠르게 살펴보던 타르낙은 방해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오크 주술사인 터스크가 부적을 쥐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기누의 군대에서 장군이 된 터스크는 탐욕의 구체의 힘을 사용해 타르낙의 통신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타르낙은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교묘한 전략은 적과 정면으로 싸워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림자 군대의 전형적인 전술과는 달랐습니다. 이 계획은 인간적인 설계,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느낌이 들었다. 타르낙의 분노가 끌어올랐고 그의 몸이 반응했다. 그의 근육은 팽창하여 터질 듯이 커졌다. 타르낙은 상황에 자존심이 상하여 반항하며 포효했다. 분노에 차서 그는 기누가 군주로서 부적합하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베루가 앞으로 나섰다.
거대한 개미왕은 날카로운 곤충 같은 눈으로 타르낙을 노려보며 분노의 찬소리를 냈습니다. 베루는 그의 군주에 대한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적대감이 뿜어져 나왔고 타르낙에게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르낙은 분노에 사로잡혀 거대한 인간형 괴물로 변신하며 그의 몸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지 병사에 불과한 베루가 자신에게 도전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베루는 겁내지 않았다. 강한 비명과 함께 베루의 몸은 2배로 커졌고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 두 강력한 존재들 간의 전투가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래곤 킹은 혼돈의 세계의 병사들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파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전투가 임박했음을 느꼈다. 주변의 혼란은 중요치 않았다. 그들의 집중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했다. 드래곤 킹은 철신의 군주 타르낙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타르낙이 그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진우의 또 다른 속임수일까? 드래곤 킹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자 좌절감이 커져갔다. 망설임 없이 드래곤 킹은 강력한 파괴의 숨결을 내뿜었다. 순식간에 눈부신 섬광이 전장을 가득 채우며 용왕의 입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모든 방향으로 파괴를 퍼뜨렸습니다. 진우는 인초민 공격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불의 숨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남겨진 양쪽 군대의 병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염폭풍에 휩싸여 불길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삼키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불의 바다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태우며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윤광은 전장을 훑으며 불길 속에서 진우를 찾았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용왕은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카이실에 올라타서 파괴를 안전한 거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용왕은 진우의 존재를 다시 감지하고 갑자기 움찔했다. 그를 찾자마자 진우는 손을 들어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진우의 명령에 따라 수천의 쓰러진 병사들이 일어나 그의 그림자 군대의 대열을 확장시켰다. 전장은 그의 군대로 가득 찼고 그들은 용왕을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용왕은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명받지 않았다.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부대 규모를 알고 있는 류즈강은 거대한 마법 짐승들과의 전투에 갇혀 있었다. 그는 칼을 빠르게 휘둘러 거인을 반으로 쪼개고 부서진 건물 위에 우아하게 착지했다. 유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거인과 싸운 적이 있었고 그들이 바다에서 싸우지 않는 한 큰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을 살펴보던 리우는 공기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느꼈다. 수만 명의 사냥꾼들이 여러 전선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마수들과 싸우면서 대지 자체가 에너지로 떨리는 것 같았다. 그의 감각은 압도적인 마력의 압박감으로 인해 예민해졌다. 이 거리에서도 그는 반대편에서도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고 진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용왕은 그의 발톱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모아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그림자 병사들의 무리를 공격하여 수많은 조각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림자 병사들은 강렬한 불길에 맞아 재생할 수 없는 먼지로 사라졌다. 드래곤 킹은 그들의 약함을 비웃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그의 주력을 다른 곳, 아마도 철신 군주와 맞서기 위해 보냈고 자신에게는 이 약한 병사들만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며 진우의 노력을 조롱했다. 지각을 넓혀 용왕은 주위를 살피며 진우를 찾았고 그가 후퇴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용왕은 진우가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드래곤 킹은 하늘로 솟아올라 엄청난 속도로 기누를 향해 날아갔다.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로 그는 빠르게 문을 통과하여 서부 전선으로 이동하여 적과 맞설 준비를 했다. 반대편에서 그는 엄청난 광경을 마주했다. 13만 명의 그림자 군사들이 준비를 갖추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전멸된 혼돈의 군대가 제누의 진정한 그림자 군대에 의해 다시 일어나 그림자 군대의 힘을 보태고 있었다. 제누의 지휘 아래 흡수된 이 군대를 보고 드래곤 킹은 잠시 놀랐다. 진우가 이미 철신 군주의 부대를 흡수한 것인가? 멀리서 철신 군주 타르낙의 죽어가는 비명이 들려왔고 그는 베루와 끈질긴 그림자 병사들에 의해 찢겨지고 있었다. 상황을 인지한 드래곤 킹은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진우는 철체 군주의 부대를 붕괴시키고 드래곤 킹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었고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용왕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진우가 무모하고 심지어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그 순간 군주들 중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용왕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변형의 군주 요가문드는 이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가문드는 망설임 없이 전장을 가로지르며 여러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다시 진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는 오직 용왕만이 자신을 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요가문드의 문을 통해 용왕은 무한한 수의 병력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무한해졌고 진우의 계획은 부서졌습니다. 용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진우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그것이 그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드러났으니 옅은 미소였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소환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속삭였다. 그 순간 그의 그림자 병사는 자신의 그림자로 다시 가라앉아 전장에서 사라졌다. 용왕은 당황한 차에 진우가 왜 군대를 철수시켰는지 의아해하며 지켜보았다. 그 추측은 간단했어요. 진우는 그들의 힘 차이를 깨닫고 포기한 거였죠. 용왕 입장에선 진우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게 놀랍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포착하려는 듯이 수십만의 병사들이 성문에서 쏟아져 나와 그림자 군주를 향해 직접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조용히 준비하는 듯 눈을 감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강렬한 에너지가 그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고 고대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맥동하는 불꽃이 생겼다. 드래곤 왕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며 진우의 기운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리자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동공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용의 세로로 찢어진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용왕은 엄청난 깨달음의 무게를 느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가미쉬의 룬스톤에 깃든 엄청난 힘을 손에 넣었으며 이는 용족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무기였다. 그가 힘을 발휘하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강력한 포효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용의 공포였고 그 힘은 너무 강력해 모든 약한 존재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가미시가 한때 강력한 사냥꾼들을 공포에 빠뜨리던 기술이 이제는 용들 자신에게 떨어졌고 요그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존재들이 진우의 포효에 완전히 마비되어 공포에 질린 비명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끝없는 만화가 용의 공포의 힘을 증폭시켜 오직 용왕만이 그 효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용왕은 믿기 어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용들은 공포에 얼어붙었고 요가 문트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힘이 그 정도라는 걸 그는 거의 믿기 어려웠다. 혼란 속에서 진우는 그 순간을 잡았다. 빠르게 움직여 그는 강철 같은 소나귀로 용왕의 팔을 잡아 그의 동료들로부터 끌어냈다. 짙은 그림자가 진우와 용왕을 감싸자 그들은 잠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지정된 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용왕의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우는 즉시 거리를 두고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활한 공간은 황량하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곧 펼쳐질 결투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병사들과 떨어져 있던 용왕은 주위의 낯설고 고립된 풍경을 잠시 살펴보았다. 그는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여기가 전장이고 용왕의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장소. 용왕은 진우의 움직임에 숨겨진 전략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만약 진우가 그의 군대를 전부 동원했다면 전면전이 진우에게 유리했을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그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킬 것이었다. 용왕은 이 접근 방식의 영리함을 인정했다. 그의 시선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하얀 성으로 옮겨졌고 그 위압적인 성벽은 바람에 펄럭이는 검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시선을 좁히며 그 구조물을 신중하게 살폈다. 약간의 경멸을 담아 그 성이 진우의 것인지 물었다. 진우는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은 그림자 군주의 영역에 대한 기대에 비해 그 단순함에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흔들림 없이 서서 그의 손 주위로 카미시의 분노가 맹렬히 소용돌이치며 이 성이 드래곤 왕의 무덤이자 그의 최후 패배의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드래곤 왕은 진우의 결의를 이해하고 전투를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전투는 그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내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자 군대에 의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기세로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거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용으로 순수한 파괴력을 발산했다. 그의 거대한 날개가 넓게 펼쳐지며 전장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림자 군대가 그를 둘러싸며 파괴의 화신과의 결정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미국의 불타는 도시에서 노르마 셀너는 창가에 서서 불길이 풍경을 가로질러 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들의 땅을 황폐화시켰고 전례 없는 파괴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지역을 거칠게 흐르는 강한 만화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진우가 경고했던 현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먼 신화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는 절박하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소리내어 궁금했어요.
눈을 감고 노르마는 그녀의 시야를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헌터들의 존재를 감지하며 그들은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모였습니다. 1급 헌터들은 능력이 일반인보다 조금 나았지만 C급, D급 헌터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들은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알았어요. 마법 무기를 사용해도 전투는 여전히 암울했어요. D급 헌터가 10마리의 짐승을 쓰러뜨리고 S급 헌터가 1000마리를 쓰러뜨려도 그들 모두 이 끝없는 전쟁에서 쓰러질 운명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사라지는 별들처럼 어두운 하늘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노르마가 데이비드를 다시 볼 때 그녀 눈엔 차분한 결의가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별이 함께 떨어질 때 희미해도 하나의 패턴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희미한 별자리를 통해 다가올 것의 한 조각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바라보며 노르마는 많은 이들이 절망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였다. 파괴 속에서도 꿋꿋이 남아있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헌터 협회에서 짐철은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성진우가 적을 성공적으로 일본 근처의 무인도로 유인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는 외딴 곳에 있으며 민간인이 없어 헌터들이 전투의 파괴적인 힘을 인구 밀집 지역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짐철의 마음은 진아와의 과거 대화로 돌아갔다. 진아가 거대한 무인도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거대한 게이트가 붕괴된 후 남겨진 만화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에너지가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 전장 선택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기누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이곳에 자신을 숨겼다. 이 대결을 예상하면서 헌터들을 지원하러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거의 모든 S급 헌터들이 미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짐철은 가능성을 고민하며 진우 자신도 한때 A급 헌터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의 여정은 하위 등급 헌터에서 전쟁의 강력한 인물로 성장한 것이 놀라웠고 어떤 등급에서도 강함이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진우는 카이자를 타고 용왕을 향해 돌진하며 용왕은 불의 숨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룡의 목구멍 안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던 순간 갑자기 거대한 칼날 같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벨리온의 지네 같은 무기가 마룡의 입을 단단히 감싸며 닫아버렸습니다. 강력한 불길이 드래곤 왕의 목구멍 안에 갇혀 쓸모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놀란 드래곤 왕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벨리온의 강한 소나기를 마주했는데 그는 드래곤 왕의 턱을 흔들림 없는 힘으로 꽉 잡고 있었다. 지만은 멈출 수 없는 힘으로 앞으로 돌진하여 드래곤 왕에게 몸을 던져 엄청난 힘으로 그를 땅에 내리쳤다. 그의 나가 병사들이 바짝 따라붙어 용왕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합쳐진 힘은 강력한 용왕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턱스가 곧 합류하여 자신의 중력 능력으로 공격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힘의 파동을 방출하여 드래곤 킹을 때리고 부수며 뒤집어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베르와 그리드는 정확히 조준하여 공중으로 뛰어올라 미사일처럼 자신들을 발사하여 용왕의 얼굴에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은 전장의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이그리스가 악마군주의 검을 휘두르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드래곤 왕의 머리 위에 천둥 같은 일격을 가했고 번개가 그를 둘러싸며 폭발적인 아크를 만들어 혼란스러운 장면을 밝게 비췄습니다. 진우는 카이젤의 등에 올라타 멀리서 강력한 군대가 용왕을 끊임없이 압도하는 격렬한 혼란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혼란 속을 가로질렀다. 드래곤 왕의 눈이 불타는 강렬함으로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새로운 집중력으로 기누에게 고정되었다. 드래곤 왕은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며 어두운 재미를 느꼈다. 반전의 스릴을 언급하며 진우는 본능적 경고가 감각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는 강력한 공격이 다가옴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순간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드래곤 킹은 악명 높은 드래곤 피어를 발산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외부로 폭발하며 진우의 그림자 군대를 통해 강력한 충격파를 보내어 대지를 흔들고 공기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나서 압도적인 기운 아래에서 흔들리는 그의 병사들과의 연결을 즉시 끊어버렸다. 혼란을 인식한 진우는 즉시 소환을 철회하여 그들을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잠시 그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다음 순간 진우는 용왕이 입을 벌리고 그 안에서 불길이 치솟아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불길이 곧 터질 것을 감지한 진우는 즉시 카이제를 재촉해 사정거리 밖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드래곤 킹의 불타는 숨결이 터져 나오며 전장을 강렬한 화염으로 뒤덮었습니다. 마치 활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처럼 불길이 타오르고 포효하며 어두운 주변을 두려운 불빛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진정한 힘을 드러냈다. 그는 혼돈의 화신이자 전쟁 위에 만들어진 존재로 무자비하고 멈출 수 없었다. 전투의 격렬함을 즐기며 파괴 위해 태어난 힘이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선언했다. 용의 왕이자 파괴의 군주인 안타레스. 상황에 엄청난 압박을 느낀 진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용왕의 존재감은 정말로 압도적이었다. 진우의 생각은 정신없이 빠르게 달렸고 거인왕의 죽음이 그의 기억 속에 번쩍였다. 그 전투 중 방출된 엄청난 만화는 땅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힘조차도 안타레스의 파괴적인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 그의 병사 중 하나가 드래곤 왕의 숨결을 직접 맞는다면 불멸의 그림자 병사들조차도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다. 안타레스는 도전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진우의 긴장감을 알아채고 차분히 안심시켰다. 전투 중 진우가 그의 팔을 잡았을 때 그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누가 그를 곤란하게 만들어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기누는 경계했지만 주에 깊게 들었어요. 안타레스는 진우의 힘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어요. 동료 군주로서 그는 조용한 대화를 원하며 만약 진우가 이전 그림자 군주의 기억을 물려받았다면 이미 알고 있을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 그들의 진정한 적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훨씬 더 큰 위협이었다. 이 적은 통치자들의 군대였으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어둠에서 태어난 군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안타레스는 그림자 군주 또한 이 운명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를 제거하고 공유하는 적들과의 전투를 준비하려던 안타레스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기누가 싸우는 걸 보며 그의 관점이 변했다. 기누의 능력은 애쉬본과 달랐다. 그는 독특한 재능이 있었다. 안타레스는 그 재능에서 영광을 보았고 그 잠재력이 진우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레스는 진우에게 선택권을 제안했습니다. 선택! 진우가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면 안타레스는 이를 허락할 것입니다. 나라가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심지어 안타레스와 그의 군대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안타레스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진우에게 전 세계 지배권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그 행성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안타레스는 진우에게 손을 내밀며 유혹적인 제안을 했다. 진우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손을 잡는 것뿐이었고 함께 힘을 합쳐 지배자들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우의 가족, 그의 나라, 그리고 전체 행성은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힘 아래 혼란이 끝날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답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 생각에 그는 비웃으며 가면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순간도 용왕을 믿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예리했고 안타레스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파괴에 대한 강한 욕망과 죽음에 대한 갈망. 죽음. 진우의 거절이 메아리치자 용왕의 표정이 변했다. 한때 평온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안타레스는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만화로 울려 퍼져 그들 아래의 땅을 흔들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자비의 제스처였고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 거부되었다. 외교는 실패했고 이제 남은 것은 힘뿐이었다. 만약 속임수로 진우를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단순히 그를 짓밟을 것이다. 우레 같은 발소리와 함께 용왕은 거대한 발톱을 앞으로 뻗어 주변을 격렬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진우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 강력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그 순간 그는 카이시를 소환했어요. 와이번은 진우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강하게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눈부신 빛이 용왕의 입에서 뿜어져 나올 때 진우는 카이살에게 급강하하라 명령했어요. 카이살은 머리 위에 공기를 태울 듯한 불길을 피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강력한 불길이 폭발하며 전장을 강렬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드래곤킹의 숨결이 마침내 가라앉자 카살은 기회를 포착하여 그의 이마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진우의 만화가 솟구치고 그의 집중력은 강렬하게 깨어나며 카미쉬의 분노를 손에 준비했어요. 그는 칼을 온 힘으로 휘둘렀고 검은 오라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드래곤 왕의 머리를 채찍질했어요. 강력한 충격과 함께 드래곤 킹은 기누의 공격에 모든 힘을 마주했다. 카미쉬의 분노에 강력한 오라가 그에게 부딪히자 기누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강력한 공격도 드래곤킹의 갑옷 같은 비늘에 흔적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파괴의 군주는 위를 올려다보며 강렬한 시선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위험을 깨달은 진우는 즉시 카이잘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기 전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것은 용왕의 공포였고 날것의 힘으로 맥동하는 무시무시한 에너지였어요. 이번에는 진우가 굳건히 버텼지만 카실은 비행 중간에 얼어붙어 억압적인 힘에 고군분투했어요.
진우가 카이시를 부르려던 순간 드래곤 왕의 불길이 크게 포효하며 그들을 겨냥한 거대한 화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진우가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뒤를 돌아보며 경악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카스의 형체가 제로 변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용왕은 맹렬한 불꽃을 내뿜었고 그 엄청난 힘에 의해 진우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불길은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며 주변 지형을 녹아내린 잔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용왕은 지형을 보며 비웃었다. 그는 진우가 쉽게 지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진우는 절벽 가장자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고 소나기는 단단하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바위에 깊이 박혔고 카미쉬의 단검으로 몸을 고정하며 열기에 맞섰다.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스쳤다. 그의 주변은 용암처럼 느껴졌고 발밑 표면은 뜨거웠다. 이를 악물고 진우는 카미쉬의 분노를 바위에 강하게 내리꽂았다. 몸을 다듬던 순간 큰 그림자가 위로 드리웠고 드래곤킹이 쓰러졌다. 화석 발이 쿵 내려왔지만 진우는 빠르게 반응해 그 치명적 공격을 피했어요. 결연한 의지로 진우는 입술을 말아 올리며 명령했어요. 일어나라. 즉시 거대한 세 개의 그림자가 재에서 솟아올라 고대용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림자 용들은 강력하고 사나운 모습으로 용왕을 향해 돌진하며 양쪽에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한 마리의 용이 용왕의 목을 강력한 턱으로 물고 있는 동안 나머지 두 마리는 입안에 불타오르는 구체를 소환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들은 용왕에게 불의 폭발을 퍼부었고 불길이 그를 감싸며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기누는 바위 가장자리에 서서 그의 그림자 용들이 파괴의 강력한 군주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기누는 전투를 관찰하면서 그의 마음이 용왕 안타레스의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달렸다. 그는 이전에 마주한 적보다 훨씬 강한 힘과 방어력을 가진 적을 처음 상대하고 있었다. 기누는 평소 전술이 여기서는 안 통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강하고 강력한 것이 필요했다. 그 깨달음이 그를 강타하자 기누의 마음에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의 눈이 커지며 생각이 갑옷으로 변했다. 그가 어둠의 힘을 만들 수 있다면 왜 더 강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를 지키고 힘을 키울 무언가로 용왕이 고대 용들의 그림자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동안 진우는 움직였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퍼져나와 몸을 감싸며 두꺼워지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어둠의 기운이 그의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에서 흘러나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다. 그림자 용들의 공격으로 바쁜 안타레스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제누의 기운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힘이 층층이 쌓이며 그림자 군주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잠시 멈춰서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진우의 모습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검은 그림자가 갑옷으로 변형되면서 매 순간 더 크고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실루엣은 변형되어 훨씬 더 위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한 공격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갑옷을 만들고 있었고 드래곤 왕의 크기와 힘에 맞먹는 거대한 형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용광은 전장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그림자 형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형상은 거의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였습니다. 수만 개의 검은 번개가 그 거대한 어깨를 강타했고 마치 세상이 그 존재를 거부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드래곤킹의 생각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별화는 그림자 군주 능력을 넘는 존재들만 가질 수 있는 형태였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그림자 군주는 빛의 조각 중 하나였어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는 여기 있었다. 순수한 어둠의 거대한 형상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용왕의 마음속에 불안한 이론이 떠올랐다. 진우가 죽음의 힘을 지구에 불러온 것일까? 이는 인간에게, 특히 최근에 이러한 능력을 얻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했어야 했다. 어떻게 진우가 상상할 수 없는 힘, 즉 죽음의 힘을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제어할 수 있었을까? 한편 이제 거대한 그림자 같은 몸에 완전히 둘러싸인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어둠으로 만들어졌지만 명령대로 움직였다.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정말 자신인지 의문을 가졌고 이전에 경험 못한 방식으로 이 형태와 연결을 느꼈다. 거대한 그림자 형태 안에서 기누는 자신에게 전해진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진정한 힘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초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형태를 통해 흐르는 끝없고 압도적인 힘이었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그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선물이자 이제 그에게 완전히 깨어난 애쉬본의 유산이었습니다. 드래곤 왕은 잠시 감명을 받아 진우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러한 엄청난 힘을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래곤킹은 이제 왜 전 그림자 군주 아스본이 그러한 힘을 단순한 인간에게 맡겼는지 이해했습니다. 제누는 이 힘을 받기 훨씬 전부터 전투를 해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 하지만 용왕은 진우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진우를 죽여야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용왕은 불타는 지옥을 발사하여 무서운 속도로 기누에게 날려보냈습니다. 기누는 즉시 반응하여 손을 들어 올리며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맥동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불길을 향해 그것을 던졌습니다. 용왕의 불과 진우의 검은 번개가 충돌하자 전장의 폭발적인 충격파가 엄청났습니다. 용광은 전력을 다해 돌진했지만 진우는 자리를 지키며 용광의 물리적 힘에 맞섰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팽팽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왕은 그의 거대한 크기와 힘으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발톱이 뻗어나와 진우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진우는 재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는 왼손으로 용광의 공격을 막고 오른손으로 용광 얼굴에 강한 주먹을 날렸어요. 굴하지 않고 진우는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용왕이 피했어요. 그는 다시 진우에게 달려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진우의 옆구리를 세게 물었어요. 용왕은 그를 가볍게 들어 올려 헝겊 인형처럼 흔들며 가한 피해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 후 그는 기누를 공중으로 던져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으며 땅은 그 충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괴의 숨결에서 나온 용왕의 불길이 지나가며 진우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림자 군주 진우는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균형을 되찾고 즉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검은 만화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다시 전진했습니다. 드래곤킹은 그를 향해 또 다른 불길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누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만화가 주입된 검을 들어 불길의 근원을 베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용왕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진우의 공격을 피하고 전장의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그의 거대한 날개가 퍼덕이며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용왕은 불타는 포털들을 만들어내어 진우에게 불길의 홍수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불을 쏟아내며 아래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용왕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의 주변 에너지의 변화를.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만화가 맥동하는 검이 그의 거대한 몸을 꿰뚫었다. 고통의 비명이 용왕에게서 터져 나왔고 더 많은 검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각각 그를 겨냥했다. 진우는 만화가 주입된 검을 연속으로 날려 공중을 가르며 드래곤 왕을 목표로 하여 그의 불타는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드래곤 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을 모아 그는 또 한 번의 불길을 퍼부었고 이번에는 공중에서 다가오는 검의 무리와 맞부딪혔습니다. 두 힘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과 함께 충돌하며 하늘을 에너지의 대폭발로 밝게 물들였습니다. 결국 용왕의 불길이 더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검의 연속 공격을 뚫고 지나가 진우의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불길은 진우에게 내려앉아 그를 휩싸며 주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진우는 간신히 일어나려 애썼다. 숨을 헐떡이며 기누는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의 몸은 싸움으로 상처투성이의 불에 그을려 있었다. 그의 시야가 겨우 맑아져 두꺼운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용왕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폭발의 여파에서 벗어나며 진우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다루는데 얼마나 많은 체력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며 피로의 무게를 느꼈다. 매 순간이 그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듯했다. 전장의 반대편에서 용왕은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이 안개를 뚫고 있었다. 진우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무기를 들어 카미쉬의 분노를 끌어냈다. 이에 대응하여 드래곤킹은 자신의 검을 뽑아들며 진우의 싸움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망설임 없이 두 전사는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그들의 움직임은 속도와 정밀함의 흐릿한 그림자였다. 드래곤킹의 검이 진우의 단검과 격렬하게 부딪히며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드래곤킹의 목소리가 진우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전장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과 변신 군주와 파괴의 군대가 초래한 끔찍한 파괴를 상기시켰습니다. 무기가 부딪힐 때마다 용왕의 말은 그의 칼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진우를 조롱하며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재로 사라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래 환상처럼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드래곤 왕의 단단한 비늘을 공격하던 코미시의 분노의 단검 중 하나가 결국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기누는 손에 무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드래곤 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악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빠르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그는 칼을 제누의 배에 찔렀습니다. 칼날이 관통되며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충격으로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용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은 세계를 뒤덮은 파괴와 고통에 대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칼을 빼며 진우를 비틀거리게 두었고 피는 그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고통에 떨며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용광은 그의 위에 서서 검을 무겁게 진우의 어깨에 얹었다. 그는 절망과 파괴의 무게 아래 인류의 울음이 잠잠해지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의 말은 전쟁에서 잃은 많은 생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진우에게 결정을 후회하게 하고 구하지 못한 이들의 절망을 느끼게 하려 했다. 그러나 진우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용왕을 향해 강렬한 결의로 응시하며 항복을 거부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타는 듯한 열정이 가득했다. 고통과 피해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용광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흩어진 단검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용왕의 등을 뒤에서 강타하여 깊숙이 박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용광은 잠시 방심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진우를 보며 SM 미소로 휘어졌다. 그는 용의 이빨로 만든 무기로는 용광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만하게 무시했다. 용광은 어둡게 웃었다. 그는 상반된 기원을 가진 두 존재의 충돌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어둠에서 태어난 불꽃, 빛에서 태어난 어둠. 전투는 치열했지만 그에게는 끝이 가까워 보였다. 그의 자신감은 마치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러나 진정성 있게 모든 말에서 흘러나왔다. 그림자 군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또한 끝을 볼 수 있었지만 용왕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진우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용왕을 향해 돌진했다. 드래곤킹은 맹렬한 속도로 칼을 높이 들어 이 반항적인 군주를 쓰러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진우를 조롱하며 파괴의 군대가 이곳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게누의 잘린 머리를 전리품으로 전달해 사기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진우가 다가오자 뭔가 변했다. 드래곤킹의 본능이 경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는 곧 진우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그림자 군사들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들은 손을 뻗으며 나아갔고 그들의 집단적 존재는 용왕을 향한 어둠의 파도 같았습니다. 용왕의 포효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분노가 끌어올라 마지막 위협을 외쳤다. 그는 진우를 찢어 드레이크에게 먹이로 주겠다고 했다. 진우의 손은 원시 에너지로 맥동하며 돌진했고 그의 내면의 힘은 절정에 달했다. 그 순간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검을 든 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진우에게 맡긴 그림자 군주 아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지키고 오랫동안 이곳을 괴롭혀온 죽음과 파괴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 짐을 진 것은 바로 진우였습니다. 한 번의 빠르고 결정적인 동작으로 진우는 단검으로 용왕을 베었다. 칼날은 용왕의 방어를 뚫고 그의 거대한 몸을 가르며 빛의 줄기를 찢어놓고 그를 둘로 쪼갰다.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네 자신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을까? 진우는 아버지의 단검을 인벤토리에서 소환하며 깊은 기억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아버지의 희생,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것이 모두 게누를 북돋우고 있었다. 이제 하늘 위로 번개가 치며 마치 신들이 이 절정의 전투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진우의 단검이 목표를 찾았어요. 그것은 용왕의 갑옷을 뚫고 그의 심장을 치명적으로 관통했어요. 용왕은 충격에 빠져 상처를 내려다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 있었죠. 그의 강한 갑옷도 견디지 못할 일격이었어요. 그의 눈이 커지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압도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지배자의 군대가 거대한 문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얀 갑옷의 병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어두웠던 하늘을 빛나는 바다로 바꾸었다. 용왕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이로움에 빠져 바라보았다. 문도 없었고 침략 준비 흔적도 없었어요. 세계관 통로를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는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진우가 어떻게 지배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했어야 했다. 진우는 용왕의 깨달음을 지켜보며 지배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인간 매개체들에게 그들의 힘을 빌려주는 방법이 실제로 있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이 그릇들은 통로로 작용하여 통치자들이 이 위치에서 문을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고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드래곤킹은 진우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리한 움직임을 인정했다. 진우는 그릇으로 문을 확보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했다. 이 전투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우는 용광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림자 군주를 공격한 이는 바로 용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100여 매 군주와 짐승의 군주를 지휘한 자라고도 확언했습니다. 드래곤킹은 진우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100여 매 군주가 그렇게 자백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 가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스본. 그의 미소가 살짝 넓어지며 용왕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도전적인 제스처로 진우는 용왕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스본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 작은 반항 행위는 용왕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분한 용왕은 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제누를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닿기 전에 사방에서 빛의 창이 쏘아져 나와 용왕을 꿰뚫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니 그의 시선은 위에서 내려오는 형상에 멈췄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는 신비한 빛으로 빛났고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자, 전투는 불가피한 결말에 도달했다. 용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의 시선은 체념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싸움 속 눈부신 빛과 어둠의 균형에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승리는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친 듯하지만 만족스러운 어조로 운명을 받아들이며 언젠가 진우와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영원한 안식이 자신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하며 용왕에게 그들의 길이 다시 만날 것이라 확신했고 이번 결말은 그들의 길고 격동적인 역사 속 잠시 멈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용왕이 마지막 숨을 내쉬자 격렬한 전투의 잔해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돌로 찢겨진 하늘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 갔습니다.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이 진우 앞에 있었고 그 빛나는 모습은 드물게도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통치자는 진우의 행동이 그들의 길고 고된 전쟁을 끝냈음을 인정하며 그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신중하지만 결단력 있게 통치자를 당황하게 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밝은 조각만이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청이 자신의 마음에 가까운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통치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진우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신성한 도구인 환생의 잔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통치자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통치자는 이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하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쓰러진 군주들을 부활시키는 것임을 상기시켰고 그들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이 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 하지만 진우는 확고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필요하면 혼자서라도 군주들과 맞서겠다고 했다. 차원의 틈새 공허 속에서도 그는 시간이 되돌려진다면 지구에 간섭하지 말라고 통치자들에게 요청할 것이다. 그의 계획은 전투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 그가 지키려 싸운 혼란에서 지구를 구하는 것이었다. 통치자는 이 순간의 중대함을 느끼고 그에게 왜 스스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환생의 잔을 사용했지만 기누가 이번 시간선에서 이룬 결과는 그들이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기누의 시선은 아버지의 단검에 머물렀고 그 칼날은 그가 잃은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그는 비극을 되돌리고 전투에서 잃은 이들을 되찾고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 가장 빛나는 조각은 그에게 잔의 힘의 한계를 경고했습니다. 내구성은 거의 소진되었고 이번에 실패하면 다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침략을 끝낸 영웅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가면 그는 세계들 사이 틈에서 홀로 군주들과 맞서야 했고 성공해도 그의 마지막 전투를 기억할 사람도 실패해도 그를 애도할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진우는 잠시 멈췄다.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차헤이는 그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들과 싸우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짐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에서 펼쳐지는 UNF 사건을 눈을 떼지 못했다. 진호는 아진 길드 사무실에서 지치지 않고 전화를 처리했습니다. 각 전화는 그의 결의를 다지고 의심을 없애는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진우가 눈을 떴을 때 그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단호히 했다. 다가올 무게를 받아들이며 가장 밝은 광휘의 조각은 그의 선택에서 느껴지는 힘을 조용히 존중했다. 진우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손으로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앞에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통치자를 떠올리게 했다. 이해하며 조각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기누가 막대한 과업을 수행할 행운을 빌며 기누는 잠시 멈춰 그가 여정 중에 모은 그림자 병사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빛의 파편이 설명했어요. 과거에 있던 병사들은 사라지고 이 시간대에만 있는 병사들은 남을 거예요. 진우는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몇몇 병사들, 예를 들어 베루는 그의 곁에 남지만 그리드는 사라질 거예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진우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우의 결의를 느낀 가장 빛나는 광휘의 조각은 다른 차원에서 환생의 잔을 소환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물체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반짝였고 진우의 용기를 상징하는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서 있을 때 통치자는 엄숙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우의 용기가 그의 세계를 구하는 열쇠가 되기를. 가장 순수한 의도로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은 환생의 잔을 뒤집어 그 찬란한 빛이 흘러나와 세상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 빛은 강력하고 무한하여 대지를 가로질러 퍼지며 존재의 모든 구석을 눈부신 광채로 채웠습니다. 지구는 잠시 부드럽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 빛이 모두에게 닿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조용히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짧고 강렬한 순간에 마치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듯 모든 것과 사람을 감싸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던 것만큼 갑작스럽게 빛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짧지만 찬란한 빛에 감싸인 세계는 변화를 앞두고 있었고 진우의 대담하고 이타적인 소원 아래 시간 자체가 바뀌며 새롭게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심부에서 서울은 맑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도시를 채우고 햇살이 구석구석을 감쌌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가족에게 익숙한 일상을 의미하는 아늑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진아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어머니가 오빠를 확인해보라고 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진아는 kin우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고 그가 아직 자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오빠는 이미 깨어 있었다. 감은 눈으로 kin우는 햇살이 얼굴을 스치는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활기차고 한때 그들의 현실이었던 비극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문간에 서 있는 진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전쟁과 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다. 이 상실, kin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음미하며 익숙한 소리와 향기를 즐겼다. 진아가 복도를 지나가자 kin우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진한 스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아침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집의 평화로운 소음이 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그는 정말 돌아왔다. 그리운 집으로. 주방에서 어머니 경희는 그가 깨어난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다. 아침 식사. 그녀의 움직임은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영면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가벼웠다. 그러다 진우는 신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함과 아들이 억지로 참으려는 눈물을 감지하고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kin우가 아버지에게 한 말은 그에게 현실감을 주었고 방금 경험한 모든 것이 악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그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가 거기 서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고 그는 여동생 진아와 건강한 어머니 경희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아버지를 느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었다. 안전하고 온전한. kin우는 이 소중한 현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고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며 평화를 즐기기로 했다. 평화. 진우는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을 둘러싼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주들이 분명히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가오는 위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짧은 평온의 시기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었다. 경희가 아침 일과를 하던 중 호기심이 발동하여 진우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들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목적은 무거웠다. 진우는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돌아오겠다고 썼다. kin우는 이미 차원의 틈새에 들어섰다. 어둠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그는 그를 아기로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는 사악한 마수와 마주했다. 그것이 움직이기도 전에 베루는 빠르게 공격해 생물의 머리를 단번에 베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으로 패배한 짐승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벨리오는 가까이에 서서 검을 땅에 꽂아둔 채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차원 균열 속에서 늘 경계하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kin우는 무거운 고독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이 영역은 황량하고 전투만이 목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의미한 장소였다.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kin우는 이미 많은 강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전쟁의 참화 중심에 있었던 변형의 군주 요구문드도 있었다. 고단하고 끊임없는 투쟁이었지만 이 고립된 차원에서 27년을 보낸 후 그는 드디어 이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적은 강력한 드래곤 왕과 그의 군대, 파괴 여단뿐이었다. 다행히도 진우는 이 고립된 차원에서의 시간이 외부 세계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이 공허 속에서 거의 30년을 견뎌왔지만 그가 떠나온 세계에서는 겨우 2년 정도가 흘렀을 뿐이었다.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은 그에게 드문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실지, 진아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했다. 언젠가 그녀가 이해할 준비가 되면 그녀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진우의 생각이 정리되자 충성스러운 장군 벨리온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가왔다. 벨리온은 진우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이 제거되었다고 알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용왕의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진우는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힘을 소환해 새 군대를 준비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울려 퍼지며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응답하듯 수많은 쓰러진 시체들로부터 그림자들이 일어나 그의 군대에 합류할 새 병사들로 변했다. 드래곤킹 안타레스는 계산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진군하는 병사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은 그의 가장 노련한 부하들조차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깊은 우려 속에서 변신의 군주 요그문드의 패배를 안타레스에게 알리고 긴장된 목소리로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안타레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회피에 지쳤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이곳에서 그림자 군주와 맞설 작정이었다. 드래곤 왕은 환생을 통해 시간을 되돌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낸 성진우의 의지에 감탄했다. 안타레스는 이 그림자 군주와 두 번째로 맞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번 전투가 마침내 결말을 맺어둘 중 하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웃음과 함께 안타레스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과 유산의 위대함을 담고 있었고 주변 어둠을 흡수하는 검은 갑옷을 입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이름을 선언했다. 성진우. 그는 용왕에게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었고 단호한 거절과 함께 안타레스는 양옆에 거대한 고대용들을 배치한 채 왕좌에서 내려왔다. 진우는 말없이 앞으로 손가락을 가리켰고 그의 군대는 즉시 끝없는 힘으로 안타레스를 향해 몰려들었다. 그의 병사들은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림자 물결처럼 움직였다. 드래곤 왕 안타레스는 전장을 뒤흔드는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자신의 파괴 군대를 지휘하여 공격에 맞서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었고 두 힘은 굉음과 함께 충돌했어요. 진우의 단검은 안타레스의 큰 검과 맞부딪히며 이 전쟁의 마지막 결전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순간 그는 강력한 호를 그리며 칼을 휘둘렀고 진우는 한 손에 단검으로 막으면서 다른 손에는 어둠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차원 사이의 균열에서 빛과 어둠이 치열한 광채로 충돌하며 그들의 길고 고된 전쟁의 결정적인 끝을 알렸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2년이 지나고 미국은 이제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불안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예언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이번 것은 노르마 셀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그녀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지도자의 몰락, 주요 글로벌 테러 사건, 부동산 부문의 경제 붕괴 같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들까지 예언했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그녀를 명성과 논란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숙한 경고와 함께 무서운 운명을 예언했어요. 곧 죽음의 신이 지구에 내려와 끝없는 죽음의 군대를 데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예언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말은 전 세계에 퍼져 공포와 불길한 기대감을 일으켰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예언을 널리 보도하며 거리와 가정마다 대화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마치 예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나타나 수평선을 가로질러 하늘을 거의 삼킬 듯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모였고 파괴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공허함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시민들 사이에서 셀너의 예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과 매혹 속에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검은 문이 움직이자 군중은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는 듯하자 웅성거림이 퍼졌고 구경꾼들은 커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엔 공허함, 광대하고 굴복하지 않는 무우만 있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고 어둠의 문은 예상과 달리 닫히기 시작했다. 조용한 거리에서 진우는 몰래 군중 속으로 들어가 주목받지 않고 섞여들었다. 사람들은 위에 있는 신비로운 사라지는 문에 집중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것 같은 중학생의 젊은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진우가 군중을 보며 그 장면을 지켜볼 때 우아한 꽃다발을 든 젊은 남자가 가까이 서 있는 걸 봤다. 그 낯선 이는 차분한 미소로 진우를 맞았다.
그는 진우를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림자 군주로 인식한 듯했다. 진우도 그 남자가 낯설었지만 위험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존재감을 느꼈다. 그 남자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기누를 보며 그의 젊은 외모라는 독특한 선택에 주목했다. 기누의 선택은 단순했다.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 들어 보이거나 지친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방법이었다. 그 남자의 침착함과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누는 그가 통치자의 사절이라는 칭호를 알아본 평범한 시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누는 그 남자의 목적을 인정하며 그가 단순히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님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그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사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다. 그의 말을 듣기로 한 기누는 더 편안한 장소를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걸어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진우의 예상치 못한 장소 선택은 사절을 약간 당황시켰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단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끝없는 어둠과 공허함의 세상을 견뎌낸 후 평범한 것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절은 늘 그렇듯 통치자에게 정중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형식을 생략하고 방문에 깊은 이유가 있음을 느끼고 사절에게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절은 모든 위협이 해결됐다고 했지만 통치자들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진우의 힘은 대단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었고 지구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힘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들은 진우에게 다른 세계로 이주하라고 제안했어요. 그 세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능력을 처리하세요. 하지만 진우는 이 제안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침착하게 그를 완전히 봉인하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사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통치자가 그를 제거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했다. 이제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진우는 역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불신의 차가운 빛이 스쳤다. 당황한 사신은 자신이 진우를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안을 논의하러 왔다고 해명했어요. 그는 급히 휴대폰을 진우에게 건네며 최근 미국 전역에 두려움을 준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마감일은 죽음의 신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지구에 내려올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언급했어요. 사절은 진우가 사라지기 전에는 보통의 힘을 가진 점술가였던 셀너가 통치자의 세계의 에너지와 접촉한 후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진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이 영역에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곤함이 그의 눈에 드러나자 진우는 조용히 대화를 미루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사절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고 진우는 조용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홀로 남았다. 평범한 삶의 소음 속에서 진우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깊이 생각에 잠기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개념을 떠올렸다. 모든 존재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한때 침략하는 군주들을 막고 세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힘을 휘두르던 그림자 군주였던 진우는 분명히 임무를 완수했다. 그의 목적이 완수된 지금 그의 막대한 힘은 이제 부담스러워 보였다. 마치 더 이상 속하지 않는 힘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강력하지만 목적 없는 사용된 해결료에 비유했다. 그는 필요가 끝난 존재처럼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신이 불필요해질까 걱정했다. 그 생각은 공허하고 거의 고통스러웠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순간 기누는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익숙한 존재가 밖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그는 빠르게 문 쪽으로 움직이며 자신이 느낀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트레이닝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달리다 멈추는 걸 봤다. 그녀는 가게에서 나는 유혹적인 향기에 끌린 듯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뒤돌아 아이스크림 가게와 입구에 서 있는 소년을 봤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에게 불러일으킨 따뜻함을 모른 채 달리기를 계속했다. 진우는 그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가 깊이 아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여기에 묶는 기억과 연결, 유대가 있었다. 어떤 것은 과거에서 왔고 어떤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만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목표로 진우는 남기로 결심했다.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그는 항상 고향인 이 세상에 남아야 할 많은 이유를 하나씩 발견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해요. 다음에 또 봐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